네, 안녕하세요. 아트라스 코코 코리아 고그린 캠페인 라이브 웨비나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웨비나의 진행을 맡은 아트라스 코코 코리아 커뮤니케이션 팀의 박선영 차장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데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오늘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참석해 주신 만큼 지금까지 업계에 이런 웨비나는 없었다라고 느껴지실 만큼 저희가 정말 알차고 유익한 내용들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시작 전에 잠시 안내 말씀 좀 드릴게요. 모두 마이크 음소거 하셨죠? 네, 그리고 참석자 이름은 성함 뒤에 전화번호 끝자리 4자리를 꼭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퀴즈나 또 참석자 추첨 선물을 드릴 때 꼭 필요한 정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2시 30분까지인데요. 이후에 한 15분 정도 저희가 Q&A를 할 예정입니다. 시간이 가능하신 분들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랄게요.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중간중간에 채팅창이나 아니면 저희 아트라스 코코 진행자에게 DM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웨비나 끝에 저희가 퀴즈를 좀 준비했거든요. 맞추시는 분들 선착순 10분께는요. 저희가 얼마 전에 출시한 따끈따끈한 아트라스 코코 신상 굿즈를 좀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참석자 추첨을 통해서 10분께는 배민 상품권 2만 원권도 함께 드립니다. 여러분들 적극적인 참여 꼭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저희가 오늘 주제는 예고해드린 바와 같이 여러분의 컴프레셔룸은 그린한가요?인데요. 저희 아트라스 코코는 149년의 역사를 갖고 압축 공기 시스템의 혁신을 위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또 노력해오고 있는 스웨덴 산업용 장비 기업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아트라스 코코 하면 뭐가 떠오르실까요? 저는 에너지 효율의 최강자, 내구성, 튼튼함, 또 고객의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창출, 이런 게 좀 떠오르는데요. 너무 준비된 멘트였을까요? 네, 그렇지만 실제로 최근에 더욱 강해지는 어떤 기후 변화, 또 그리고 탄소 배출 규제에 따라서 저희 아트라스 코코 컴프레셔 전문가들은 어떻게 하면 압축 공기 시스템을 통해서 에너지를 절감하고 또 탄소 중립에 기여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저희가 얼마 전에 업계 최초로 이거 관련한 백서를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이름하여 친환경 생산과 탄소 중립을 위한 10가지 방법인데요. 오늘 그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부분들 또 숨겨진 꿀팁들을 대방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 혹시 아트라스 코코 압축 공기 어떤 시스템을 잘 모르신다고 하신다면 저희 강사분들이 또 쉽게 설명을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잘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강사 소개를 좀 드려볼게요. 저희 아트라스 코코 코리아의 압축기 사업 부문에는 스페셜리스트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그 중에서도 제품과 솔루션에 대해서만큼은 최고의 실력자, 또 최고의 전문가 3분을 좀 모셔봤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매월 고객분들을 대상으로 압축 공기 시스템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교육 프로그램의 명강사이신 3분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인근 차장님, 최정훈 차장님, 그리고 박종득 과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특별히 저랑 이렇게 같이 고그린 캠페인 티셔츠들을 입고 나와주셨습니다. 3분 잘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컴프레셔룸의 친환경 생산과 탄소 중립을 위한 10가지 방법 중에 어플리케이션 효율성 극대화의 원인근 차장님 모셔보겠습니다. 네, 차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첫 번째 순서를 좀 맡아주셨는데, 네, 압축 공기 시스템의 에너지 사용량 절감과 또 탄소 배출을 줄이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될까요? 네, 압축 공기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하고 먼저 확인이 될 사항이 바로 압축 공기 사용처입니다. 공장 운영의 4번째 필수 요소가 압축 공기인 만큼 대부분의 공장에서 압축 공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압축 공기를 사용하는 공정에 따라 필요한 압력, 유량, 그리고 압축 공기의 품질이 다릅니다. 이런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압축 공기 시스템을 설치한다면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정에 따라서 필요한 압력과 유량, 그럼 품질이 다르니까 그에 맞는 압축 공기 시스템을 선택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먼저 압력에 대해 설명드리면요. 압력은 컴프레서 소비 전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높은 압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전력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평균적으로 현장의 사용 압력을 일반 낮추면 대략
6에서 7% 정도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차장님 저는 6에서 7% 정도라고 하면은 사실 그렇게 크게 와닿지는 좀 않는데요. 혹시 7% 절감을 이렇게 계산을 하면 1년에 한 얼마 정도의 비용을 아낄 수 있는 건가요? 예를 들어 공장의 1년 컴프레서 소비 전력이 4,000메가와트라고 한다면 연간 한 3,300만 원 정도가 절감이 되는 것입니다. 3,300만 원이요? 그러니까 정말 엄청난 금액인데요. 그럼 정말 사용처에 맞는 압력을 설정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겠네요. 차장님 그럼 혹시 또 압력을 높인다, 뭐 높은 압력으로 사용한다고 했을 때 다른 불리한 점들은 없을까요? 네, 되게 좋은 질문인데요. 높은 압력은 공합 장비나 부품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수명을 단축하여 유지 보수 비용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높은 압력은 공장 내 압축 공기 누설량도 많아지게 하는데요. 압축 공기 사용처를 정확히 알고 그에 맞는 압력을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압축 공기 누설은 저한테 조금 생소한데요. 혹시 고객분들이 공기가 새는 걸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나요? 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장을 돌아다니다 보면 여기저기 압축 공기가 새는 소리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보통 압축 공기 누설은 배관 연결 부위, 게이지, FRL 유닛, 밸브 등 많은 곳에서 발생합니다. 노후된 공장에서 누설로 인해서 20% 정도의 에너지가 낭비가 되니 압축 공기 누설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요. 누설량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산출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공장을 운영하지 않는 휴일에 컴프레서 한 대만 돌려보면 됩니다. 휴일이기 때문에 압축 공기 사용은 없겠지만 압축 공기의 누설로 인해 컴프레서가 일정한 간격으로 부하 운전을 하게 되는데요. 이 부하 운전을 하여 만들어내는 생산량이 공장의 최소 누설량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쉬는 날에 압축기 한 대를 돌려본다. 이제 그렇게 해서 누설량을 파악한다는 말씀이었고요. 그럼 혹시 두 번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예, 두 번째 방법은 진단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고객이 정확한 누설량을 파악하시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누설량을 점검하는 전문적인 장비를 사용하여 공장 내 누설 포인트를 찾아내고 그 포인트의 누설량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아트라스 코코에서는 이런 누설을 전문적으로 진단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사실 오늘 제가 이걸 보여드리기 위해 누설 측정 장비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실게요. 차장님 이거 뭐예요? 예, 네. 차장님 한번 세게 한번 불어봐 주세요. 네. 예, 더 불어주세요. 네. 여기 지금 제가 보니까 노란색이 막 깜빡깜빡하면서 이게 지금 누설을 진단을 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참 이거 되게 비싸 보이는데 많이 비싸요? 예, 좀 비쌉니다. 웬만한 차 한 대 값 정도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 한 대 값이요? 이렇게 고가의 장비로 저희가 압축 공기 누설을 좀 점검해서 아까 제가 듣다 보면은 에너지 비용을 20%나 아끼실 수 있다고 했는데요. 여러분 바로 문의 주셔야겠는데요. 그리고 혹시 차장님 이런 압축 공기 사용처에서 또 친환경 생산과 탄소 중립을 위해서 저희가 또 확인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요? 예, 컴프레서 룸의 환경을 잘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데요. 컴프레서는 대기 중에 공기를 흡입하여 압축하기 때문에 설치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대기 온도가 높으면 공기 밀도가 낮기 때문에 생산량이 줄어들어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반면에 시원한 환경은 생산량이 많고 설비의 냉각 효율을 증가시켜서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킵니다. 컴프레서 룸이 환기가 잘 될 수 있도록 올바른 덕트 설치와 장비 배치가 필요합니다. 네, 환기와 올바른 덕트 설치 잘 알았습니다. 네, 차장님 제가 몇 번 정도 고객사의 컴프레셔룸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혹시 그 리시버 탱크도 친환경적인 압축 공기 시스템을 위해서 필요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적합한 사이즈의 리시버 탱크를 설치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압축 공기 수요에 적합하거나 혹은 보다 큰 리시버 탱크를 설치하면 컴프레서의 운전 시간을 감소시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압축 공기 사용처에 원활하게 압축 공기를 공급해서 생산성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배관 사이즈도 매우 중요한데요. 배관이 작으면 유속이 빨라지고 압력이 낮아지게 됩니다. 즉 차압이 크게 발생하는 것인데요. 차압이 크게 발생하면 이것 또한 에너지 낭비입니다. 컴프레서의 생산 유량에 맞는 배관을 설치하거나 폐쇄형 배관 시스템을 설치하면 차압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적절한 사이즈의 리시버 탱크 그리고 차압을 줄이는 거, 네, 또 하나 배웠습니다. 차장님 그리고 저희 아트라스 코코 하면은 압축 공기 품질이 뛰어나기로 또 유명하잖아요. 혹시 그 압축 공기 품질이 에너지 절감이나 탄소 절감하고도 관련이 있을까요? 네, 물론이죠. 압축 공기의 품질은 압축 공기에 포함된 고체 입자, 수분, 오일량에 따라 결정되는데요. 압축 공기 사용처마다 필요로 하는 품질 정도가 다릅니다. 만약 필요 이상으로 압축 공기의 품질을 높일 경우 불필요한 장비를 설치하게 되는데요.
그에 따라서 에너지 소비도 많아지게 됩니다. 반대로 낮은 압축 공기의 품질은 생산성을 낮추고 생산품의 품질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품질에 따라 적절한 시스템 설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ISO 8573-1 기준으로 일반 자동화 공장의 경우 냉동식 드라이어만으로 충분히 압축 공기의 품질을 맞출 수 있지만 만약 오버스펙으로 흡착식 드라이어까지 적용된다면 초기 구매 비용도 높고 발생하는 퍼지 부분에 대한 손실도 많아져서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 중에 ISO 8573이라고 하셨는데 그건 무슨 국제 기준 같은 건가요? 예, 국내에서는 좀 생소하지만 압축 공기 품질의 국제 기준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압축 공기에 포함된 고체 입자, 수분, 오일량을 등급으로 나누어 표현하는 것입니다. 압축 공기 사용처에 맞는 품질 기준에 따라 압축 공기 시스템을 설치한다면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네, 저도 정확히 좀 배웠네요. 그리고 차장님 또 하나 질문이 있는데 저희 아트라스 코코 하면은 오일 프리 컴프레셔가 또 클래스 제로 등급을 받은 걸로 유명하잖아요. 아까 그 보여주신 장표의 클래스 제로와 같은 의미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오일 프리 컴프레서의 클래스 제로는 압축 공기 내에 오일이 없거나 매우 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시겠지만 아트라스 코코의 오일 프리 컴프레서는 모두 클래스 제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저 질문이 또 하나 있는데요. 만약에 고객분들이 어떠한 압축 공기 품질을 사용해야 될지 모르실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구글의 ISO 기준을 검색하는 것이고요. 그래도 찾기 어려우시면 아트라스 코코 연락 주시면 전문 인력들이 컨설팅해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전문 인력들이 컨설팅 해드린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차장님 아까 마지막으로 첫 부분에 그 압축 공기 시스템을 좀 친환경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유량도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압축 공기 사용처는 그 규모와 공정에 따라 압축 공기 사용량과 유량의 변화가 다양합니다. 또 컴프레서는 그 타입마다 유량에 따른 에너지 효율이 모두 다른데요. 각 타입에 대해서는 제 뒤에 최정훈 차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압축 공기 시스템을 위해서는 현장의 유량 변화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필요한데요. 그런데 이런 필요 유량이나 유량 변화를 고객들이 직접 파악하시긴 어렵기 때문에 저희 아트라스 코코에서는 진단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차장님 잘 들었습니다. 친환경적이고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압축 공기 시스템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는 점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원 차장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압축 공기 시스템의 사용처의 어떤 유량 또 패턴, 품질들을 확인하셨다면 이제는 어떤 기술들을 적용하셔야 될지 또 장비들을 어떻게 하면 최적화해서 제어를 하실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순서 고효율 장비 그리고 기술 적용 그리고 장비 제어 부분에 최정훈 차장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맨날 고객들 앞에서 하시다가 또 카메라 쓰시니까 어떠세요? 이렇게 많은 카메라 앞은 처음이라 떨립니다. 네, 괜찮습니다. 전혀 부담 가지실 필요 없으시고요. 편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사실 많은 고객분들이 압력과 유량, 품질에 대해서 이제 알겠는데 어떠한 기술을 적용해야 될지는 많은 의문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혹시 이 부분에서 어떻게 좀 설명을 드려야 될까요? 네. 먼저 이것부터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압축 공기를 만드는 데는 다양한 기술이 있지만 어떠한 기술을 선택할지는 고객의 사용 압력과 유량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하는 것은 컴프레서의 총 소요 비용 중에서 초기 구매 비용이나 유지 보수 비용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에너지 비용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많은 고객들이 인버터 컴프레서나 제로 퍼지 드라이어와 같은 고효율 장비를 고려하고 계시고요. 네, 아까 그 장표를 보니까 사실 컴프레셔 한 대의 가격이 적은 비용은 아니잖아요. 근데 초기 투자 비용은 사실 10%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 에너지 비용이 한 70% 정도나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럼 정말로 구매 전에 이 장비가 고효율인지 정확하게 또 필요에 맞는 기술인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럼 차장님, 공기 압축 기술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급유식, 무급유식과 같이 다양한 종류의 컴프레서가 있는데요. 급유식 기준으로 소형 컴프레서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스크롤 컴프레서입니다.
구조가 간단하고 내구성이 뛰어나며 소음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연속 운전보다는 간헐적인 운전에 더 적합하고요. 소용량의 무급유식 압축 공기가 필요할 때 많이 사용하는 컴프레셔입니다. 다음으로는 투스 컴프레셔가 있습니다. 이 방식은 24시간 연속 운전이 가능하고 스크롤보다 더 큰 용량에서 효율적인 장비입니다. 투스 방식보다 더 큰 용량으로 스크류 컴프레셔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엘리먼트가 바로 스크류입니다. 스크류 방식은 급유식과 무급유식으로 구분되는데요. 고객의 응용 분야와 요구되는 압축 공기 품질에 따라서 적합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스크류는 소형부터 중대형까지 넓은 범위에서 사용되는 컴프레셔입니다. 다음으로는 대용량의 압축 공기가 필요할 때 사용하는 터보 컴프레셔입니다. 센트리프글이라고 불리는 이 방식은 대용량의 압축 공기를 생산하는데 가장 효율적입니다. 끝으로 피스톤 컴프레셔가 있습니다. 피스톤 방식은 스크류와 마찬가지로 급유식과 무급유식이 있는데요. 이 장비는 고압의 압축 공기를 생산하는데 매우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페트병 제조와 같은 고압 응용 분야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무급유식 컴프레서를 그 효율성을 고려해서 작은 용량부터 나열하면 스크롤, 투스, 스크류, 터보 순서가 되겠습니다. 정말 다양한 기술이 있네요. 그러면 필요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을 잘 선택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차장님 그럼 이 아트라스 코코는 현재 이 기술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물론입니다. 사용 압력과 유량, 공정에 대한 정보만 알려주시면 아트라스 코코 컴프레서 전문가가 최적의 기술을 추천해 드립니다. 네, 여러분 들으셨죠? 아트라스 코코 전문가와 상의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아트라스 코코는 149년의 역사와 기술력을 가진 압축 공기 시스템 토탈 솔루션 기업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지금까지 컴프레셔의 어떤 핵심 기술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알아봤다면, 차장님 그 다음에는 뭘 확인해야 될까요? 장비를 선택하셨다면 압축 공기 시스템 전체가 최고의 효율성을 낼 수 있도록 제어를 해주어야 하는데요. 장비 제어 방법은 매우 간단한 것부터 복잡한 것까지 다양합니다. 작은 용량의 정속형 컴프레서는 단순하게 가동 정지만으로 압력을 제어하기도 하는데요. 단순 가동 정지 외에 첫 번째로 설명드릴 것은 부하, 무부하 제어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모터는 계속해서 회전하면서 흡입 밸브를 완전히 열고 닫는 방법으로 토출량을 제어합니다. 정속형 컴프레서에 사용되는 또 다른 방법으로 모듈레이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흡입 밸브를 부분적으로 열어서 토출량을 조절하는 건데요. 이것은 부하율이 높을 때는 효율적이지만 부하율이 낮을 때는 매우 비효율적입니다. 흡입 밸브가 부분적으로 열렸기 때문에 거기서 차압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인버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인버터를 이용해서 모터의 회전 속도를 조절하고 압축 공기 토출량을 조절합니다. 이 방법은 변동되는 부하 조절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이러한 컴프레서 제어 방법 중에 꼭 한 가지만 사용할 필요는 없는데요. 예를 들면 정속형 컴프레셔로 기초 부하에 대응하고 다음 인버터형 컴프레서를 통해 변화되는 유량에 대응하는 것이죠. 그렇군요. 인버터 방식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사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웨비나에 참여하신 분들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차장님, 저 질문이 하나 있는데, 보통 공장에서 한 대의 컴프레셔만 사용하시는 경우는 좀 드문 것 같아요. 보통 2대 이상을 사용하시는데, 이렇게 장비가 2대 이상일 때는 어떻게 장비를 제어해야 될까요? 네, 매우 중요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많은 공장에서 한 대가 아닌 여러 대의 컴프레서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 컴프레서들을 에너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장비들을 통합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저희는 이것을 통합 제어 장치라고 부르는데요. 에너지 절감에 가장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면 왼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세 대의 컴프레서가 로컬 제어하고 있다고 가정하면 각 컴프레셔는 부하, 무부하 운전값을 설정해서 그 범위 안에서 운전하게 되는데요. 장비별로 우선순위를 둬서 그 값을 다르게 설정하게 됩니다. 빨간색 컴프레셔가 운전하는데 유량이 부족하면 노란색, 녹색이 순차적으로 운전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오른쪽은 통합 제어 장치가 있을 때입니다. 모든 컴프레셔가 공통의 압력 범위를 가지고요. 필요한 유량에 따라서 통합 제어 장치가 필요한 장비 대수를 선택해서 운전하게 됩니다. 이렇게 제어하게 되면 로컬 제어에 비해서 압력 밴드를 약 0.5에서 1바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사실 기억하시죠? 운전 압력을 1바 낮추게 되면 약 7%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 대수가 더 많으면 더 큰 절감 효과를 보입니다. 통합 제어 장치가 단지 이 압력 밴드를 줄이는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유량에 맞춰서 최적의 컴프레서를 가동 또는 정지하게 하는데요. 왼쪽 그림을 보시면 컴프레서 한 대가 운전하고 있고 압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통합 제어 장치가 용량이 큰 컴프레서를 가동시켜서 더 많은 압축 공기를 공급하게 합니다. 오른쪽과 같이 압력이 서서히 떨어진다는 것은 추가로 필요한 압축 공기의 양이 더 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럴 때는 둘 중 더 작은 컴프레서를 가동하게 하고요. 이 통합 제어 장치는 압력 밴드를 줄여주고 상황에 맞게 컴프레서를 운전시킵니다. 와, 어떻게 보면 통합 제어 장치가 사실 열일을 하는 셈이네요. 네, 에너지 비용을 절감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압축 공기 시스템 전체를 이제 최적화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정확히 이해하셨습니다. 네. 차장님, 오늘 유익한 정보 너무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압축 공기 어떤 핵심 기술에서부터 장비 제어 또한 통합 제어 장치까지 다양한 정보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장님.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마지막 순서로 친환경 생산과 탄소 절감을 위한 10가지 방법 중에서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신 부분인데요. 바로 에너지 회수와 시스템 모니터링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에너지 컨설턴트 박종득 과장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떨리세요? 라이브는 처음이라 떨립니다. 네, 괜찮습니다. 오늘 이제 과장님께서 맡으신 부분은 이제 탄소 절감 또한 우리 에너지 절감을 위한 10가지 방법 중에 에너지 회수 그리고 이제 시스템 모니터링인데요. 먼저 어떤 것부터 소개해 주시겠어요? 먼저 소개해드릴 기술은 에너지 회수입니다. 어렵게 들리지만 원리는 간단합니다. 버려지는 에너지를 다시 사용한다는데요. 압축기는 공기를 압축하면서 자연스럽게 많은 열을 발생시킵니다. 이것을 압축열이라 하고요. 그리고 압축기가 소모하는 전기 에너지의 약 90% 가량이 열로 전환됩니다. 생각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압축열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대부분 버려지고 있습니다. 이 버려지는 에너지를 재활용한다면 에너지 효율성이 상당히 올라가겠죠. 예를 들면 공기로 압축열을 시키는 공랭식 압축기는 배기 덕트의 구성을 바꾸어서 겨울철 설비나 현장의 난방 시스템의 열원으로 활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냉가스로 압축열을 시키는 순행식 압축기는 보일러에 공급되는 급수를 미리 예열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에너지 회수 기술을 사용하면 압축기에 소비되는 전기 에너지의 약 80에서 90%를 다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80에서 90%의 에너지를 다시 활용한다. 이거 엄청난 개념인 것 같아요. 어떤 버려지는 열을 회수를 해서 난방이나 어떤 급수로 재활용한다는 개념 진짜 엄청난 것 같은데요. 과장님, 우리 아트라스 코코에서 제공하는 기술 맞죠? 맞습니다. 지금도 많은 고객사에서 에너지 회수 기술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도입하기 전에는 얼마나 효율이 있을까, 과연 좋을까 하셨지만 실제로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에너지 회수 솔루션을 이용하면 단순히 폐열을 재활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플랜트 전체의 에너지 소비가 절감이 되고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CO2 발생량도 감축시킬 수 있습니다. 정말 컴프레셔룸을 더 그린하게 만들고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는 바로 문의 주셔야겠는데요. 네, 과장님 다음으로는 또 뭐가 있을까요? 이번에 말씀드릴 것은 시스템 유지 보수입니다. 사실 유지 보수라고 하면 고장이 났을 때 수리하는 개념 정도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컴프레서의 수명을 고려했을 때도 비용 절감 측면에서도 무엇보다도 압축 공기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유지 보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정기적인 유지 보수가 어떻게 하면 친환경 또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장비라는 것은 누구나 한 번의 구매로 기대 수명까지 100%의 효율로 사용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잘 돌아가는데 굳이 정비를 해야 되나? 그냥 쓰자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율을 기대하는 것 물론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차장님은 1년에 치과를 몇 번 정도 가시나요? 저요? 올해 초에 좀 아프긴 했는데 아직 한 번도 안 갔어요. 맞습니다. 대부분은 바빠서 증상이 없어서 다음에 하자라는 생각으로
하신데요. 막상 치아가 아파서 치과에 가면은 신경치료, 크라운, 임플란트 같은 막상 치료보다는 비용 생각이 먼저 나는 이야기를 이제 듣죠. 네, 비용 생각이 먼저 들죠. 맞습니다. 이렇게 컴프레셔를 정기적으로 유지보수하지 않으면 예기치 못한 장비의 고장이 발생했을 경우에 수리 비용은 물론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수리를 위해 부품이 오는 시간, 수리하는 시간 동안에 스탠바이 장비가 돌게 되면서 예비율이 저하되고요. 무엇보다도 생산 설비가 멈추는 사고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정비를 생각하실 때 이 점을 생각하지 못하십니다. 예기치 못한 압축기의 정지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예정된 일정에 사전에 정비하는 것이 오히려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율을 보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듣고 보니 정말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미리미리 예방 정비를 하는 것이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이면서도 비용을 아끼는 지름길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과장님, 제가 요새 너무 덥잖아요. 근데 컴프레셔룸은 더 덥다고 제가 들었는데 과장님은 고객사를 자주 방문하시는데 어떠세요? 맞습니다. 매우 덥습니다. 여름철에는 45도에서 50도까지도 올라오고요. 50도까지요? 정말 지금 이제 시청해주고 계시는 어떻게 보면 압축 공기 시스템 이제 관리자 고객분들도 계실 텐데요. 여러분들 고충이 정말 이만저만이 아니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컴프레셔 룸에 가지 않고도 앉은 자리에서 원격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컴프레셔의 운전 상태를 매번 장비 앞에서 관리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담당자분들께서 컴프레셔만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다 편리하게 압축기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아트라스 코코만의 스마트한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습니다. 보통 고객들께서 사용하시는 모니터링의 방식으로는 캔버스, 프로피버스, RS485 등이고요.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물리적인 연결을 통해서 모니터링하기 때문에 상당히 폐쇄적이고 확장성이 낮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아트라스 코코에서는 스마트링크라는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객사가 어떠한 통신 방식을 이용하시든 상관없이 인터넷에 접속만 되었으면 압축기를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과장 질문이 있는데요. 스마트 링크를 통해서 단순히 현재 상황만 모니터링하게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스마트링크는 모니터링 기능은 기본이고 장비에서 경고 혹은 정지가 발생하게 되면은 담당자에게 실시간으로 문자나 이메일을 보내는 알람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객사에선 압축기가 꺼진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생산 설비가 정지한 후에서나 인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 알람 기능은 그 대응 시간을 대폭 줄여줄 수 있죠. 장비의 이상을 문자로 받아본다. 이게 사실 좀 대단한 개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관리자분들이 항상 PC 앞에만 앉아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휴대폰을 항상 이제 갖고 다니시니까 가장 빠르고 어떻게 보면 스마트한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또 다른 차별점이 있다면요? 스마트링크의 가장 강력한 기능 중 하나는 권고사항 기능입니다. 압축기의 운전을 분석해서 이상 증상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점검을 권고하는 기능인데요. 이는 아트라스 코코에는 전 세계 수백만 대의 압축기로부터 축적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실제로 고객사에서는 인지하지 못하였지만 스마트 링크를 이용하여 저희가 장비의 운전 패턴이 안 좋아지고 있으니 고객에게 먼저 점검을 권고하는 사례가 자주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최근 에너지 비용 절감, 탄소 배출에 대한 고객에게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고객의 니즈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링크에서 컴프레셔의 압축 공기 생산량과 에너지 소비량, 효율 및 CO2 배출량을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형태의 레포트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정말 단순히 모니터링만 하는 게 아니라 진단도 하고 솔루션도 제공하고 에너지 절감 효율까지 정말 말 그대로 스마트한 솔루션이네요. 네, 과장님 오늘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압축 공기 시스템의 친환경 생산과 탄소 절감을 위한 10가지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벌써 이렇게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여러분 들으시면서 질문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 바로 채팅창에 혹은 아트라스 코코 진행자에게 DM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후 Q&A 시간이 진행됩니다. 시간이 허락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함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떠셨을까요? 오늘 설명 들으신 내용 중에 사실 30분이 굉장히 짧았는데요. 네,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 또 컨설팅을 받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준비해 봤습니다. 저희가 오늘부터 2주 동안 아트라스 코코에서는 고 그린 컨설팅 위크를 특별히 진행합니다. 오늘 안내드린 사항에 대해서 또 그린 토탈 솔루션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저희 이렇게 자막이 나가고 있죠. 네, 저희 공식 홈페이지 또는 여기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 아트라스 코코 전문가들이 상담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신청해주시는 선착순 30분께는요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전달해 드린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컨설팅도 받고 커피도 받으시고 네, 일석이조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문의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면 저희 시간이 거의 다 되었는데요. 선물을 안 드릴 수가 없죠. 네, 저희 준비한 퀴즈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채팅창 열어주시고요. 네, 손가락에 힘을 좀 풀어주시고 저희가 이 퀴즈를 맞추시는 선착순 10분께는 저희 아트라스 코코 굿즈를 좀 드릴 텐데요. 가장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새롭게 좀 출시한 굿즈입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 이렇게 너무 귀엽죠. 굉장히 인기 있는 아이템. 네, 이렇게 미니 공구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아트라스 코코 컴프레셔를 본딴 네, 이런 보냉백도 지금 여름철 그 필수템이죠. 네, 저희가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착순 10분이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테스트 퀴즈부터 한번 나가볼게요. 네, 자 시작합니다. 아트라스 코코의 본사는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채팅창 네 올려주십시오. 네, 빠르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멈추겠습니다. 정답은 3번 스웨덴이었죠. 네, 저희 벨기에 중국 저희 고객분들께서는 벨기에 중국 아니야라고 하시는데 그거는 저희 압축기의 생산 기지가 있는 곳이고요.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본 퀴즈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퀴즈입니다. 총 선착순 10분께 세 퀴즈 합쳐서 총 10분께 드리니까요. 빠르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퀴즈 띄워주세요. 압축 공기 품질과 관련이 없는 것은? 네, 채팅창 지금 올라오고 있네요. 네, 네, 여기서 그만하겠습니다. 정답은 3번 화분이죠. 네, 화분을 찾으시는 분들은 꽃집에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빠르게 2번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번 퀴즈 준비해 주세요. 네, 장비 제어 방식 중 변동되는 부하 조절의 가장 에너지 효율적인 것은? 정답은? 네,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정답은 네,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정답은 2번 인버터 방식입니다. 네, 여러분 잘 맞추셨을까요? 자, 그럼 마지막 3번 퀴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네, 3번 퀴즈 올려주세요. 스마트 링크에서 모니터링하는 항목이 아닌 것은? 네, 뭐 탄소 발생량, 운전 패턴, 생산 효율, 가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답은 가격이죠. 네, 저희 스마트 링크가요 다 모니터링 하는데요. 가격까지 모니터링 하지는 않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가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순서는 사실 마치게 됐고요. 저희 선착순으로 정답 맞추신 10분은 저희가 취합을 해서 나중에 전화번호와 또 남겨주신 정보를 통해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식적인 저희가 순서는 다 마쳤는데요. 앞으로는 저희 남겨주신 질문들에 대해서 좀 답변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허락하신 분들 끝까지 좀 함께 해주시길 바랄게요. 질문 아직 못 올리신 분들 계시면 지금 채팅창에 혹은 아트라스 코코 진행자에게 DM 부탁드립니다. 네, 질문을 미리 주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네, 확인을 해보니까요. 네, 먼저 들어온 질문부터 한번 저희가 확인해 볼까요? 우리 강사분들 좀 준비해 주시고요. 네, 첫 번째 질문은요. 공장의 배관에서 오일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생산 현장에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질문인데 이거는 누가 좀 답변 주실까요? 압축 공기 품질은 제가 하겠습니다. 아, 예. 급유식 컴프레서를 사용하는 현장에서는 압축 공기 내의 오일을 제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컴프레서 내의 오일 세퍼레이터나 콜레식 나인 필터 등을 통해 액체 상태의 오일은 어느 정도 제거가 되지만 증기 상태의 오일인 유증기는 별도의 카본 필터만을 통해서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카본 필터의 수명은 일반 나인 필터보다 매우 짧기 때문에 이 카본 필터 잘 관리하는 것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네, 원 차장님 감사합니다. 또 질문 주신 분들 확인이 되는데요.
네, 먼저 DM으로 들어온 질문 볼게요. 아트라스 코코에서는 공장의 압축 공기 사용량과 유량 변화를 진단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신청하고 어떤 방법으로 진단하시는지 문의드립니다. 요거는 또 어느 분이? 예, 이것도 진단이라 제가 해야 할 것 아, 같은데요. 예. 우선 신청은 아트라스 코코 홈페이지나 대표 전에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대응하고 있습니다. 자, 진단 방법은 저희가 컴프레서에 그 전류 측정기를 설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리시버 탱크에는 압력 측정기를 설치하여 일주일 동안에 유량 변화와 압력 변화를 저희가 측정합니다. 그 측정값을 가지고 당사의 전용 프로그램을 통해서 분석을 하고 고객사의 최적의 솔루션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제안드리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오늘 전달드린 이런 진단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저희 고그린 컨설팅 위크를 통해서 신청을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상담 드리고 컨설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있을까요? 네, 한번 볼게요. 공장의 압축 공기 사용처에서의 압력이 간헐적으로 떨어집니다. 컴프레셔의 용량이 부족해서일까요? 라고 했는데 이 질문은 누가? 이 관련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용량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지만 다른 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권장드리는 것은 먼저 압축 공기 토출 쪽의 압력과 사용처의 압력 간의 차이를 먼저 측정을 해보시고요. 그 압력 차이가 크다는 것은 배관의 사이즈가 작아서 차압이 많이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이럴 때는 용량을 증설한다 하더라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사용하시는 압축 공기 유량과 배관 사이즈가 적절한지를 먼저 점검을 해보시고 그게 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때 공기 압축기를 증설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네, 이것도 최종 차장님 저희 컨설팅 위크를 좀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물론입니다. 네, 또 질문 바로 들어와 있는데요. 다음 질문 한번 가볼까요? 네, 아트라스 코코와 타사의 스크류 컴프레셔 같이 쓰고 계시대요. 그러면 제조사별로 통합 제어 장치를 다 설치해야 되는 건지를 질문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통합 제어 장치도 최정원 차장님께서 네, 제가 설명드릴게요. 저희 회사에서 공급하는 통합 제어 장치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100%는 아니지만 타사의 스크류 압축기도 제어가 가능합니다. 좀 더 확실한 것은 저희가 현장에 가서 장비와 도면을 보고 검토를 한 다음에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차장님. 다음 질문 있을까요? 네, 저희 다음 질문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네, 에너지 회수 장치에서 폐열을 회수하기 위해서 물이 아닌 오일을 사용할 수도 있나요? 이거 저도 좀 궁금한데 이거는 우리 박 과장님께서? 네, 이 질문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에너지 회수 장치는 기본적으로 냉각수를 이용하지만 필요에 의해서 이제 오일로도 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물에 비해서 오일의 열 전달률이 다소 낮기 때문에 효율이 조금 떨어질 수 있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은 동절기에 사용되는 부동액을 첨가해서 사용하게 되면 사용할 수 있지만 효율은 다소 떨어질 수 있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저희가 답변 드린 거 외에도 좀 추가적으로 뭐 팔로업 질문이 있으시면은 남겨주시면 저희가 나중에 취합을 해서 또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한번 볼게요. 질문들을 많이 주셨는데요. 네, 원격 모니터링 기능을 사용하고 싶은데 오래된 장비에서도 가능한가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저희 고객이실 것 같아요. 네, 이것도 과장님께서. 이것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식이 오래된 장비여도 제어 시스템인 컨트롤러의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이제 모니터링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고요. 최신의 컨트롤러는 이제 원격 모니터링 기능이 있지만 이전 세대의 컨트롤러는 스마트박스라는 별도의 통신 장치를 설치하면 원격 모니터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네, 혹시 추가된 또 질문들이 있으실까요? 네, 질문들이 없다고 합니다. 네, 혹시 또 질문들이 저희가 DM을 주셨는데 미처 확인을 하지 못했거나 아니면은 저희 진행자들이 주셨는데 저희가 확인을 못한 부분들이 있다라면 저희가 이거를
통합적으로 취합을 해서 또 답변을 다 달아서 저희가 메일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 오늘부터 2주간 진행되는 고그린 컨설팅 위크에 적극적으로 좀 참여 부탁드릴게요. 여기 지금 공식 홈페이지 혹은 031-620-0869로 좀 전화 주시면 약간 홈쇼핑 같은데 네, 전화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드리고 또 컨설팅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저희가 준비한 웨비나는 다 마쳤고요. 여러분들 저희가 다음번에는 더 유익한 컨텐츠로 웨비나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좋은 오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